생각보다 의외로 엄청 솔직하게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상의 길에 대해서 그리는 그 드로잉 작업이 있었는데, 일상의 길인데 그리다 보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감상평으로 우리는 로드를 그려야 되는데 웨이를 그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정도로 그 자신들의 얘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진짜 솔직했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 뭐 고민도 막 이야기하게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낯선 사람들끼리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불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게 예술의 역할이고 또 예술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예술의 신뢰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뢰가 또 있기도 하겠어요. 그 예술을 도구 삼아서 그쵸. 신뢰적인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만남이 어떤 지속성을 갖거나 어떤 뭐 이익 집단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휘발되는 만남이어서 아 그게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덜 부담스러웠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재홍님께서 사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인 가구 아방가르드에서는 자기 작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했는지 이런 얘기 서로 이렇게 나누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또 재발견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막 상호 교류들이 나는 굉장히 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 아방가르드 이 작업은, 이 미트리스 시라기 이 작업은 그게 바로 문화예술적으로 우리 이 활동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면서 그래도 이건 불편했어 이런 건 없었어요? 예술이 참 불편하네 뭐 이런 지점? 예술이 불편한 거? 이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입 다물고 그냥 어떤 작업을 했을 때는 그냥 내 안에 어떤 느낌이라든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감정을 잡아서 뭔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두운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사적인 거. 그런 이런 것도 이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 중에는 굉장히 담담하게,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인터뷰했지만 참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맞아요. 그때 본인의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셨는데, 또 들어주는 사람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주는 이런 게 오히려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게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가 또 1인 가구의 일상의 공간이나 그 내면의 공간을 타인하고 공유하면서 어떤 감성의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사물의 일부분을 자기가 가져와서 나의 것으로 한번 합쳐서 또 작품화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말하자면은 작업 자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이 영감을 받는 거였던 건데요. 그 한 참여자분께서 저희가 시를 가지고 자신의 시를 지어보는 이제 수업이 있었는데, 그 시를 짓고 그 시에서 시어를 뽑아서 그 시어를 자기 집에 있는 사물에 얹혀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작업이 다 끝나고 서로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물과 시어에 대해서. 근데 공유를 하고 나니까 타인의 사물과 시어에서 자신의 시를 돌아보고 자신의 이미 지은 시를 재가공해서 2차로 수정해서 짓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뭔가 감성적인 교집합이 되고
또 그 작업의 그런 시너지를 더 높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측하지 못한. 네. 감성이 이렇게 교감이 된 거네요. 네. 공감이, 감성이 그쵸. 공유가 되면서. 네. 이게 정말 예술이니까 가능했던 부분이네요. 저는 아까 등대? 이렇게 향초에다가 입히는 등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제 여기 시어 중에 입이 얼어붙은 내 시의 여시는 침묵했네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등불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내 시의 여시는 침묵했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끝에는 침묵했네지만 그 등불에 불을 밝혀주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서 좋을 것 같아요. 사그락사그락 싸락눈 내리는 밤하늘엔 뜨개실 부딪는 정전기가 별똥처럼 반짝이고 소녀는 그런 하늘이 평온해서 좋았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내 시의 여신은 따뜻했네. 우리가 이제 예술가처럼 생각하게, 예술가답게 예술가처럼 뭐 생각하기? 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예술가처럼 한다는 게? 저는 우리 흔히 또 몰입의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온전하게 거기에 빠져들게끔. 그 온전하게 거기에 빠져들게끔 몰입이 되려면 어떤 우리 프로그램과 같은 과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예술적인 도구인 뭔가 재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과정이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도구들을 그냥 자기가 겉도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내가 내 것처럼 체화시키고 느끼게 막 가지고 놀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을 했었나요? 일단 예술이 너무 어렵지 않게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제일 처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1차 시의 재료는 우리가 흔히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미술적인 재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캔버스라던가 그리고 또 젯소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손에 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술 작업이 되게끔 어떤 작품이 예술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재료나 방법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사실 자신의 이야기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그게 바로 예술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야기 예. 가지는 것들. 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예술 작업을 하는 거고 예술 작업은 발견하고 질문하고 표현하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그 과정을 밟아서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그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이렇게 자칫 들으면 되게 심각하겠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느껴졌어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몰입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성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죠. 네, 잘 놀려면 잘 몰입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제 그 시간만큼은 예술가, 누구라도 예술가가 돼서 예술가처럼 생각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